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번 주 교육철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엔텔레케이아 이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퇴일 공부법 교재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장의 전반부 1절과 2절을 이번 시간 1교시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교시에 2장 3절과 4절을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줄 예정이니 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기 스스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교재를 정독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 공부의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육의 공부는 지나치게 KSA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에 부대하는 내용을 교사는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사고의 패턴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만 21세기의 교육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의 문제임을 우리는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부연하면 1장에 대한 부연입니다. 현대 교육의 내용 체계를 검토해 보면 공부의 알맹이는 없고 공부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임을 1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1장에 대한 스케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강의의 주제인 이 아이들의 잠재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2장을 한번 다 같이 펴서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장에 로고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광펜을 준비해 놓고 그 로고스에 밑줄을 쳐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잠재성을 발현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잠재성의 밑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에 지나면 여러분은 바로 교단에서 62세까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 우리 현대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해당 학급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잠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KSA만을 줄기차게 아이들에게 배달하다, 딜리버링, 배달하는 활동, 딜리버러, 배달하는 사람, 이런 역할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아이들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엔텔레케이아 마인드를 갖고 동력인의 교사가 되어라.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차차
내용을 살펴보고 내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단박에 이해할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면 이 엔텔레케이아의 이론을 만든 철학자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엔텔레케이아 티어리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 53페이지에 보면 엔텔레케이아의 광이 넓은 뜻, 협이 좁은 뜻, 진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협의는 진료와 형상 중에서 형상만을 말한다. 진료와 형상. 굉장히 어렵죠? 자, 이때 진료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와 같은 거예요. 형상은 그 재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진료와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한 주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도자기는 무엇으로 빚습니까? 흙으로 빚죠. 도자를 만드는 흙, 도자흙이라고 합시다. 그때 그 도자흙이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공이 그 진료인 도자흙을 잘 가공하고 빚고 또 빚어서 아주 고운 빛깔의 도자기를 만들어내죠. 그때 이 도자기가 형상인 것입니다. 원재료가 진료고 최종적으로 작품으로 나온 것이 형상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료와 형상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엔텔레케이아에 대한 어원 분석, 이건 그리스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찬찬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5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엔텔레케이아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 엔텔레케이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한 그의 이론 체계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엔텔레케이아를 54페이지 영어로는 엔텔레키라고 합니다. 엔텔레키. 그래서 이 엔텔레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적 소질, 잠재태. 그 어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어린이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엔텔레키가 있는 겁니다. 잠재태가 있는 거예요. 그 잠재태가 외부적인 도움으로 이상체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 이상체가 바로 뭐냐면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엔텔레키 여러분 나중에 영어 사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진료가 형상을 얻어 완성하는 현실 이렇게 지금 끈가루로 풀고 있죠. 진료는 써놓으세요. 원재료. 형상은 최종 제품, 최종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55페이지 보면 진료가 형상을 그리워하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55페이지 여러분 교재 왼쪽에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라이트 사이드의 노트 진료 형상 가설 밑줄 쳐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 thing, all things 이 all things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도 포함돼요.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 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알을 심으면 거기에서 거대한 상수리 나무로 다 자라잖아요. 그럴 때 그 상수리 나무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완벽하게 다 자란 거대한 상수리 나무로 자랐을 때 그게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진료와 형상의 가설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속 얘기하면 56페이지 진료가 뭐고 거기 오른쪽에 사이드 노트를 보면 진료 어떤 것의 밑바탕이 되는 원료의 모습 거기 원료가 진료예요. 그 다음 형상 어떤 것이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완성된 모습 결과로서 드러난 모습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밑에 잠재되어 있는 모습 현실태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태는 진료의 another name 또 다른 이름이고 현실태는 형상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matter와 form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matter가 바로 진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m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form이라는 것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matter 해놓고 the principle of potentiality가 뭡니까? 잠재성입니다. 다른 말로 엔텔레키가 되어 있죠. 잠재성의 원리와 원칙. 영희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영희의 잠재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철수라는 아이가 있으면 철수 나름대로 그만의 독자적인 잠재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도움으로 만개될 때 영희와 철수의 매터가 아주 꽃이 활짝 피는 게 만개죠. 그 만개되는 그 모습을 form이라고 그러고 the principle of actuality 이게 바로 현실의 원리. 이때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현실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8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요인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요인설 중에서 아까 진료와 형상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진료라는 이는 요인, 팩터라는 뜻이고 형상이라는 요인, 팩터, 동력인 작동인은 뭐냐면 그러한 물을 생산해내는 대행자를 어떤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보면 돼요. 목적인은 뭐냐면 물이 텔로스, 이건 그리스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 이게 목적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59페이지 보면 진료가 있어요. 진료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이 다 자란 형태의 나무가 생성되지요. 그게 뭡니까? 그 씨앗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 최종적인 어떤 완성의 모습이죠. 그 완성의 모습이 다 자란 나무입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진료고 오른쪽이 형상입니다. 자, 그럴 때 목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씨앗은 저 다 자란 나무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이미 그 씨앗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목적인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골이죠, 골.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화살표 보세요. 자, 진료에서 형상으로 여기 디렉션, 방향이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그 나무가 왜소하거나 삐쩍 마르거나 아니면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이
외부인이 그 나무 씨앗을 심으면 이제 발아가지고 아주 어린 묘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린 묘목에 거름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잘 가꾸는 거, 가꾸도록 외부적인 도움, 일종의 그 재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외부적으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인, 그게 동력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전트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적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A라는 어린이가 있으면 A라는 어린이의 잠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인 소질이 바로 엔텔레키, 그리스어로 엔텔레케이아인 것이고, 그러면 그 잠재적인 소질이 만개할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늘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적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잠재적 역량, 즉 엔텔레키를 체크업, 확인 및 점검해서 그 잠재성이 만개하도록 외부에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활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동력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요인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바로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